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주제, 아마 한 번쯤은 계상이 두드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매달 100만 원씩 배당금 받으려면 도대체 ETF에 얼마를 넣어야 되는 걸까? 이 질문입니다. 사실 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현실적인 숫자거든요. 월세 하나 나오는 수준의 현금 흐름을 주식 계좌에서 만들어내겠다. 이건 불가능한 꿈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ETF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투자금이 1억대가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오늘 종목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다룰 종목은 총 6개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 4종목, 국내에 상장된 ETF 1종목, 그리고 비교 차원에서 미국 리츠 1종목까지. 이 6개를 전부 시뮬레이션하고 마지막에는 실전 포트폴리오 조합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본인 상황에 딱 맞는 조합을 직접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 2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이걸 모르면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첫 번째,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이란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1년 동안 받는 배당금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었는데 1년에 800만 원이 배당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8%인 거죠.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숫자는 고정이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은 내려가고 주가가 내리면 수익률은 올라가요. ETF가 매달 지급하는 분배금 자체도 달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쓰는 배당 수익률은 전부 2026년 2월 현재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수치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듣는 겁니다. 두 번째, 세금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를 사느냐,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사느냐에 따라서 세금 구조가 달라져요. 미국 직접 상장 ETF, 그러니까 JPI나 JPQ나 SHD 같은 종목에 투자하면 배당금이 나올 때 미국 정부가 15%를 원천 징수합니다. 한미 조세 조약 덕분에 30%가 아니라 15%만 떼는 거예요. 배당금이 100달러 나왔으면 15달러 떼고 85달러가 내 계좌에 들어오는 겁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상품을 사면 분배금에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붙어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뮬레이션의 핵심은 세전 금액이 아니라 세후 금액입니다. 세금 다 떼고 나서 내 통장에 실제로 100만 원이 들어오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도 있습니다. 미국 ETF 배당금은 달러로 나오잖아요. 오늘 기준 환율이 대략 1달러에 1,440원 수준인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달러 1,440원으로 통일해서 가겠습니다. 자, 배당 수익률, 세금, 환율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JPI부터 시작합니다. JPI. 월 배당 ETF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죠. JP모건에서 운용하는 ETF인데 정식 이름이 JP모건 Equity Premium Income ETF예요. 이 ETF가 하는 걸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요. S&P 500에게 들어있는 우량 대형주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커버드콜이라는 전략을 씁니다. 커버드콜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콜옵션을 팔아요. 그러면 옵션을 산 사람한테서 프리미엄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이 프리미엄이 배당금의 재원이 되는 거예요. 대신 대가가 있어요. 주가가 확 오를 때 그 상승분을 다 못 먹습니다. 상승이 제한돼요. 쉽게 말하면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대신에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JPA의 가장 큰 장점은 매달 분배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월급처럼요. 그리고 S&P 500 전체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비교적 방어적인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 이제 숫자로 가볼게요. 2026년 2월 현재 기준 JP의 주가는 약 59달러입니다. 최근 12개월 배당 수익률이 약 8%, 연간 주당 배당금은 약 4,073달러예요. 세후 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 먼저 연간으로 환산하면 1,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미국 상장 ETF니까 세금이 15%예요. 세금을 역산하면 세전으로 약 1,442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1,200만 원을 0.85로 나눈 값이에요. 이걸 달러로 바꾸면요. 1,412만 원 나누기 1,440원, 약 9,086달러가 됩니다. 제피가 1년에 주당 4,073달러를 주니까 9,086달러를 4,073달러로 나누면 약 2,073주가 필요합니다. 2,073주 곱하기 현재 주가 59달러, 약 배비이익 2,300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억 7,600만 원이에요. 정리하면 JP에 약 1억 7,600만 원을 넣으면 세후 월 100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주의할 점이 있어요. JPI는 커버드콜 특성상 주가가 크게 오르기 어렵습니다. 배당은 꾸준한데 원금이 많이 불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달 분배금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달은 주당 34센트, 어떤 달은 42센트 이렇게 변동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이라는 뜻이지 매달 정확히 100만 원이 꽂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제피는 월배당 ETF의 기준점 같은 존재예요. 이미 목돈이 있고 당장 매달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 특히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싶은 분에게 가장 무난한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종목 JPQ로 넘어갑니다. JPQ는 JP Morgan Nasdaq Equity Premium Income ETF예요. 간단히 말하면 JP의 나스닥 버전입니다. JP가 S&P 500 우량주 기반이라면 JPQ는 나스닥 100 기반이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이런 기술주 거인들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이고 여기에 역시 커버드콜 전략을 씁니다. JP랑 뭐가 다르냐? 핵심 차이 두 가지예요. 하나, 배당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JPQ의 배당 수익률은 약 10.7%예요. JP의 8%보다 꽤 높죠. 둘, 변동성이 더 큽니다. 나스닥 기술주 기반이니까 당연해요. 기술주가 빠지면 JPQ도 같이 빠집니다. 하지만 기술주가 오를 때는 JP보다 더 잘 따라가요. 커버드콜을 JPI처럼 100%다 거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걸거든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JPQ 현재 주가 약 59달러, 연간 주당 배당금 약 6.14달러, 세후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 세전 1,412만 원, 달러로 약 9,806달러. 9.86달러 나누기 614달러, 약 1,597주가 필요합니다. 1,597주 곱하기 59달러, 약 94,200달러. 원화로 약 1억 3,600만 원. JPQ에 약 1억 3,600만 원을 넣으면 세후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JPI보다 약 4천만 원이 적습니다. 같은 월 100만 원인데 4천만 원 차이 꽤 크죠. 배당 수익률이 높으니까 필요한 투자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이면을 봐야 해요. JPQ의 높은 배당률은 나스닥 기술주의 높은 변동성에서 나옵니다. 커버드콜은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 프리미엄이 올라가서 배당이 많아지는 구조예요. 반대로 말하면 시장이 조용해지면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JPQ의 월별 분배금을 보면 많을 때는 주당 57센트, 적을 때는 46센트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JPI보다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JPQ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주의 미래를 믿고 약간의 출렁임은 감수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같은 금액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배당을 뽑아내고 싶은 분, 이런 분들에게 JPQ가 JPE보다 자본 효율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SCHD입니다. 이 종목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SCHD는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찰스 슈왑에서 운영하는 미국 배당 성장 ETF인데요.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죠. 주식 커뮤니티 어디를 가든 SCHD 이야기가 나옵니다. SCHD가 앞에 두 종목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 커버드콜 전략을 안 씁니다. 대신에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올려온 미국 우량 기업들에 투자해요. 펩시코, 코카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시스코 이런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SCHD의 매력이 뭐냐? 배당 성장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만 놓고 보면 약 3.5%예요. JPI 8%, JPQ 10.7%에 비하면 솔직히 많이 낮죠. 그런데 SCHD는 매년 배당금 자체가 올라갑니다. 최근 5년 배당 성장률이 연평균 12% 수준이에요. 지금은 3.5%지만 배당이 매년 12%씩 늘어나면 투자 원금 기준으로 본 수익률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도 올라요. 2026년 들어서 벌써 14.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커버드콜 ETF는 주가 상승에 한계가 있지만 SCHD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주제가 지금 당장 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숫자를 볼게요. SCHD 현재 주가 약 31달러, 배당 수익률 약 3.5%, 연간 주당 배당금 약 1.10달러. 참고로 SCHD는 월 배당이 아니라 분기 배당이에요. 3월, 6월, 9월, 12월에 나옵니다. 세후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 세전 1,342만 원, 달러로 약 9,806달러, 9,806달러 나누기 1.10달러, 약 8,995주 필요. 80,925주 곱하기 31달러, 약 2,716,400달러, 원화로 약 3억 9,800만 원, 네, 약 4억 원입니다. JP의 2배가 넘고 JPQ의 거의 3배예요. 배당 수익률이 3.5%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숫자를 보면 SCHD가 비효율적인 것 같죠? 그런데 관점을 바꿔야 해요. SCHD는 지금 당장 월 100만 원 뽑아 쓰겠다는 목적에는 안 맞습니다. 대신 10년에서 15년 뒤에 월 100만 원, 아니 200만 원 이상을 받겠다는 장기 플랜에 최적화된 종목이에요. 배당금이 매년 12%씩 늘어난다고 해볼게요. 지금 1억을 넣었을 때 첫 해에 350만 원이던 배당금이 10년 뒤에는 약 1,087만 원으로 3배 넘게 불어납니다. 거기에 주가 상승분까지 더하면 총 수익률이 커버드콜 ETF를 압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SCHD는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남은 분들, 30대, 40대 직장인분들이 연금 계좌에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기에 최고의 종목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금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현금 흐름에 베팅하는 전략이에요.
네 번째 종목 QYLD로 갑니다. QYLD는 글로벌 X에서 운용하는 나스닥 100 Covered Call ETF예요. 이름만 보면 JPQ랑 비슷해 보이죠. 둘 다 나스닥 100의 커버드 콜을 쓰는 ETF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JPQ는 커버드 콜을 부분적으로 씁니다. 일부 포지션에만 옵션을 걸어서 주가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 남겨둬요. 반면에 QYLD는 거의 100%에 가깝게 커버드 콜을 적용합니다. 주가 상승분을 거의 다 포기하는 대신에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QYLD의 배당 수익률은 약 11.5%, 오늘 다루는 종목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현재 주가 약 17.5달러, 연간 주당 배당금 약 2.03달러 계산해 볼게요. 세후 월 100만원, 연간 천초 200만원, 세전 1442만원, 달러로 약 9,806달러, 9,806달러 나누기 2.03달러, 약 4,830주. 4.8 30주 곱하기 17.5달러, 약 84,500달러, 원화로 약 1억 2,200만원, 약 1억 2,200만원. 오늘 나온 종목 중에서 필요 투자금이 가장 적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QYLD 최고 아닌가 싶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QYLD는 주가가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나스닥이 떨어질 때는 같이 빠지는데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커버드 콜 때문에 못 따라가거든요. 오르는 건 제한되고 내리는 건 고스란히 반영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원금이 조금씩 깎여나가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지금 1억 2천만 원을 넣어서 매달 100만 원을 잘 받고 있는데 5년 뒤에 계좌를 열어보니까 원금이 9천만 원으로 줄어 있는 거예요. 배당금은 받았지만 원금이 녹아내린 거죠. 그래서 QYLD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만 배치하는 고배당 부스터, 혹은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임시로 활용하는 용도. 전 재산을 QYLD에 넣는 건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국내 상장 ETF입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예요. 이 ETF는 미래 에셋 자산 운용에서 운용하는 상품인데 사실상 SCHD의 한국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CHD가 추종하는 다우 존스 US Dividend 100 Index, 이 똑같은 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러면 SCHD를 직접 사면 되지 왜 이걸 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에요. 국내 상장 ETF는 연금 저축 계좌나 IRP, ISA 같은 절세 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SCHD는 미국 상장 ETF라서 이런 절세 계좌에서 직접 못 삽니다. 일반 해외 주식 계좌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연금저축 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사면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당장 안 내요.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아주 낮은 세율로 내면 됩니다. 이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월 배당이에요. SCHD가 분기 배당인 것과 다르게 매달 분배금이 나옵니다. 상장 이후 월 평균 분배금이 약 35.7원이고 2025년 말 기준 연분배율이 약 3.8%입니다. 숫자 보겠습니다. 월 100만 원 세후. 국내 상장 ETF니까 배당 소득세 15.4% 적용. 세전으로 필요한 금액이 월 약 178만 원, 연간 약 1,418만 원. 연분 배율 3.48%로 연간 1,418만 원을 받으려면 투자 원금이 약 4억 770만 원 필요합니다. 네, SCHD 직접 투자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같은 지수를 추종하니까 분배율도 거의 같거든요. 하지만 이걸 연금저축 계좌에 넣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연금저축에서는 분배금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 세금만큼의 금액이 다시 재투자되면서 복리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꺼낼 때도 세금이 훨씬 적어요. 이 부분은 절세 전략 파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섯 번째 종목, 비교 차원에서 보여드릴 개별 리츠입니다. 리얼티 인컴, 티커가 알파벳 O 한 글자예요. 리얼티 인컴은 미국 대표 월배당 리츠입니다. 리츠가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회사예요. 리얼티 인컴은 월마트, 세븐일레븐, 달러 제너럴 같은 대형 소매점의 건물을 임대하고 있고요. 32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올려왔습니다. 배당 귀족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몇 안 되는 리츠예요. 현재 주가 약 60달러, 배당 수익률 약 5.3%, 매달 주당 0.27달러의 배당금을 줍니다. 계산하면 연간 주당 배당금이 3.24달러, 세전으로 필요한 연간 배당금 약 9,008.6달러, 9,008.6달러 나누기 3,024달러, 약 3,025주, 3,025주 곱하기 60달러, 약 108,500달러, 원화로 약 2억 6,100만 원, 약 2억 6천만 원이면 세후 월 100만 원 가능합니다. JP와 JPQ 사이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리얼티 인컴의 매력은 안정성입니다. 32년 연속 배당 인상이라는 건 웬만한 경제 위기를 다 이겨냈다는 뜻이거든요. 주가 변동성도 기술주 ETF보다 훨씬 낮아요. 다만 리츠는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리츠 주가가 빠지고 금리가 내리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 방향을 보면서 투자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자, 여기까지 6개 종목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눈에 비교해 볼게요. 세후 월 100만 원 배당을 위한 종목별 필요 투자금입니다.
가장 적게 드는 종목 QYLD 약 1억 2,200만 원으로 가장 적고요. 그 다음이 JEPQ 약 1억 3,600만 원. 제피가 약 1억 7,600만 원, 리얼티 인컴이 약 2억 6,100만 원, 그리고 SCHD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약 4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QYLD가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고 SCHD는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매달 생활비를 뽑아야 하는 분과 15년 뒤 은퇴를 준비하는 분이 같은 종목을 살 이유가 없거든요.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면 JP나 JPQ가 맞고 미래에 더 큰 배당을 원하면 SCHD가 답이에요.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싶으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연금저축에서 모아가는 게 맞습니다. 안정적인 배당 인상 역사가 중요하다면 리얼티 인컴도 좋은 선택지예요. 그리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것들을 적절히 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 포트폴리오 조합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제 투자에서는 한 종목에 전부를 넣는 것보다 여러 종목을 조합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분산이 되니까요. 한 종목이 부진해도 다른 종목이 보완해줄 수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형 포트폴리오, 은퇴 직후이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분을 위한 조합입니다. JP의 60%, JPQ의 30%, 리얼티 인컴의 10% 이렇게 하면 가중 평균 배당 수익률이 대략 9% 정도 나와요. 세후월 100만 원을 위해서 약 1억 5,7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JP의 안정성을 기본으로 깔면서 JPQ의 높은 배당률로 수익을 끌어올리고 리얼티 인컴으로 자산 분산까지 하는 거예요.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섹터도 들어가니까 훨씬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다음, 균형형 포트폴리오. 지금 현금 흐름도 좀 필요하지만 미래 성장도 포기하기 싫은 분을 위한 조합이에요. JPI 40%, SCHD 40%, JPQ 20%. 이 경우 가중 평균 배당 수익률이 약 6.4%로 낮아집니다. 필요 투자금도 약 2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나요. 하지만 SCHD가 40%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년, 10년 후에는 배당금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처음에는 좀 적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SCHD가 분기 배당이라 매달 배당이 안 나오는 문제는 JP와 JPQ가 매달 배당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3월, 6월, 9월, 12월에는 세 종목 전부에서 배당이 나오고 나머지 달에는 JP와 JPQ에서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장형 포트폴리오. 30대, 40대 직장인으로 은퇴까지 15년 이상 남은 분들, SCHD 70%, JPQ 30%, 혹은 국내 계좌를 쓴다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70%, 커버드콜 계열 ETF 30%. 이 조합은 지금 당장 월 100만 원을 뽑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서 복리로 불려가면 10년에서 15년 뒤에는 월 100만 원은 물론이고 200만 원 이상도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조합을 선택하시든 핵심 원칙은 같아요. 고배당 ETF와 배당 성장 ETF를 섞는 것. 어느 한쪽에만 몰빵하면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절세 전략이에요. 같은 배당을 받아도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 절세 계좌가 있어요. 연금저축, IRP, ISA. 먼저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사면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당장 안 내요.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하는데 그때의 세율이 3.3%에서 5.5%밖에 안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15.4% 내는 것에 비하면 세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실감나게 예를 들어볼게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 분배금 100만 원이 나왔어요. 일반 계좌라면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빠져서 84만 6천 원을 받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라면 100만 원이 세금 없이 고스란히 계좌에 남아요. 이 100만 원으로 ETF를 더 사면 그 ETF가 또 분배금을 만들어내죠. 이게 복리예요. 이 차이가 10년, 20년 반복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도 5.5%만 내면 되니까 100만 원 중에서 94만 5천 원을 가져가요. 일반 계좌의 84만 6천 원과 비교하면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매달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다음으로 아이사 계좌, ISA에서 국내 상장 ETF를 투자하면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서민형은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이자와 배당 소득이 비과세예요. 그리고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15.4%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실전 전략은 이렇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국내 상장 ETF는 반드시 연금저축이나 IRP, 최소한 ISA에서 매수하세요. 일반 계좌에서 사면 세금적으로 손해예요. 미국 직접 상장 ETF는 어쩔 수 없이 일반 해외 주식 계좌에서 사야 하는데 이 경우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세금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 배당이면 연간 1,200만 원이니까 배당만으로는 2천만 원 이하이긴 한데 예금 이자나 다른 금융소득이 있으면 합산되니까 항상 전체 금액을 체크하셔야 해요.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빠지는 실수 몇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이것만 피해도 훨씬 현명한 투자가 됩니다. 첫 번째 실수, 배당 수익률 숫자만 보고 종목을 고르는 겁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QYL에서 봤잖아요. 11.5%라는 높은 수익률 뒤에 원금 하락 리스크가 숨어 있어요. 배당금을 많이 받아봤자 원금이 녹아버리면 결국 손해입니다. 항상 배당금과 주가 변동, 이 두 가지를 합한 총 수익률을 같이 보셔야 해요. 두 번째 실수, 과거 수익률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커버드콜 ETF의 배당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변동성이 높았던 시기에는 배당이 많이 나왔지만 시장이 조용해지면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 10%라고 영원히 10%인 게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한 1%에서 2% 정도 낮게 잡고 계획하시는 게 안전해요. 세 번째 실수, 환율을 무시하는 겁니다. 미국 ETF는 달러 자산이에요. 지금 1,440원인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지면 같은 달러 배당금이라도 원화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1,500원으로 오르면 늘어나고요. 이 변동폭을 감안해서 여유 있게 투자금을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실수, 배당금만 믿고 비상금을 안 만드는 겁니다. ETF 분배금은 월급이 아니에요. 매달 금액이 달라요. 어떤 달은 넉넉하고 어떤 달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는 별도로 비상금을 만들어 두시길 권합니다. 배당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달에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현실적인 고민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1억이든 4억이든 당장 그 돈이 어디 있냐고요. 맞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고민이에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차근차근 쌓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매달 100만 원씩 SCHD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SCHD의 최근 10년 연평균 총수익률이 배당 재투자 포함해서 대략 11%에서 12% 정도 되는데 보수적으로 연 10%로 잡겠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넣으면 5년 후에 약 7,700만 원, 10년 후에 약 2억 500만 원, 15년 후에 약 4억 1,500만 원이 됩니다. 15년이면 SCHD 기준으로도 월 100만 원 세후 배당이 가능한 규모가 만들어져요. 게다가 15년 동안 배당이 계속 성장했을 테니까 실제로는 더 넉넉할 수 있어요. 매달 100만 원이 부담이면 50만 원도 괜찮아요. 기간이 좀 더 길어질 뿐이에요. 20만 원, 30만 원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그리고 적립식 투자에는 큰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매달 같은 금액을 넣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비쌀 때는 적은 수량을 사고 주가가 쌀 때는 많은 수량을 사게 됩니다. 이걸 평균 매입 단가 효과라고 하는데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고민할 필요 없이 장기적으로 좋은 평균 단가를 확보할 수 있어요. 내가 매수 타이밍을 못 맞춰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배당금 재투자도 잊지 마세요. 받은 배당금으로 ETF를 더 사면 그 ETF가 또 배당금을 만들어내고 그 배당금으로 또 ETF를 사고 이 눈덩이 효과, 복리의 힘이 시간이 갈수록 무섭게 커집니다. 처음에는 티도 안 나는데 10년, 15년이 지나면 정말 눈에 보이게 달라져요.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후 월 100만 원 배당을 위한 종목별 필요 투자금. QYLD 약 1억 2,200만 원. 가장 적은 돈으로 가능하지만 원금이 깎일 수 있다. JEPQ 약 1억 3,600만 원. 나스닥 기반 고배당 상승 여력도 약간 있다. JP 약 1억 7,600만 원. 가장 무난한 월 배당의 정석. 리얼티 인컴 약 2억 유언 100만 원. 32년 연속 배당 인상의 안정성. SCHD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약 4억 원. 지금은 가장 많이 들지만 배당 성장의 복리 효과로 시간이 보상해주는 종목.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실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으니까 연금저축, IRP, ISA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월 100만 원 배당은 꿈이 아닙니다. 충분히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예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어떤 계좌를 활용하고 얼마나 꾸준히 해 나가느냐에 따라 도달 시점이 다를 뿐이에요.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도 매달 조금씩 쌓아가면 됩니다.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꾸준함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배당 투자 계획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투자 이야기로 찾아뵐게요.